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이슈와 흐름 보여주는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 처음에 이제 오프닝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오늘 왜 비트코인이 저항을 받았을까, 네. 또 코인들이 왜 내려갈까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특징 코인은 비트코인을 좀 설명드리려고 비트코인을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 이런 거는 뭐 우리 투자자분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차트를 보면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저항대 라인을 좀 보는 법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자,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면은 자, 횡보장세입니다. 하락장세 이후에 횡보장세가 나오면서 자, 저점과 저점을 그대로 올려놓고요.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한번 그대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제가 이거 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대부분의 파동이 정말 신기하게 삼각수렴이라든지 하락세기형, 상승세기형 이런 쇠기형의 패턴이 있으면 대부분 5번의 파동으로 그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대부분 나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받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에 돌파를 했었는데 이 당시에 만약에 돌파를 할 때 자, 그동안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는 부분들을 돌파를 할 때 목표가를 제가 1차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라인 받고 한 번 첫 번째 라인에서 그대로 쭉 일자로 한번 내려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아무런 뭐 공부를 안 해도 되고요. 정말 이런 것들이라도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대로 쭉 가지고 와서 돌파하는 순간을 한번 찍어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그렇게 한번 키워볼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 맞물리네요. 그럼 이 구간이 지금 보시면 이 구간과 저항대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저항 라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파동론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라인에서 그만큼의 변동성이 있으면 돌파했을 때도 위로 그만큼의 변동성은 나와준다. 이러면서 좀 이게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 파동론에서는 지금 저항대 라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보면서 저항대 라인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막 한 번에 그 알트코인들의 순환 상승처럼 한 번에 50% 100%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천천히 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가서 주봉상의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주봉상의 차트로 한번 가보니까 지금 파동론에서 찍어둔 저항선 그 저항대 라인이 이전의 지지 라인이고 저항대 라인이고 지지 라인이고 같은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라인이 무슨 구간이냐? 자, 이걸 한번 치워보도록 할게요. 치워보면 지금 여기 빨간선 라인 쭉 보시면 62동 평균선의 중장기적 저항 라인까지 올라와서 거기서 정확하게 저항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아래 라인에서 이미 정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추세가 끝나고 아래 라인에서 새로운 지지 라인을 형성시켰어요. 그렇죠. 예전에 없었던 지지 라인을 형성시켜주고 그 라인에서 돌파를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전에 62동 평균선의 추세상의 저항대 라인, 그 라인과 이전의 지지 라인, 장대 음봉의 시작 지점이 맞물리는 지점이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항선과 저항대가 맞물리는 지점이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 매물대를 보면은 이제 이 라인에서 매물대 라인이 그동안 많이 뭉쳐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구간에서 코인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추세를 전환하기 위한 변곡점의 구간이 지금의 라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래에서 올라와서 저항대 라인에 머물러 있다. 그 저항대가 매물대가 가장 많았던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자분들은 이제는 아래에서 올라왔으니까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조금 더 우세한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가 이제는 관건인데 자, 지금 보면은 일봉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올라와서 저항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금 쭉 보시면 이 저점 라인을 올리면서 갔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추세로만 본다면 내려갔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5천만 원대까지는 내려가 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5천만 원대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술적인 하락의 구간이지 비트코인이 정말 망해서 악재가 있어서 끝나서 내려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올려준다. 어디까지 올려줄 가능성이 크냐? 바로 예전에 그 쌍천장이죠. 이중천장을 맞고 돌파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지금 보면은 예전에 저항대 한번 맞고요. 저항대 맞고 그 라인을 돌파하니까 결과적으로 크게 키워서 한번 볼게요. 크게 키워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 라인을
지지받는다. 밑꼬리 라인을 지지받는 새로운 지지 라인이 형성시켜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 지금 장세에서 코인이 저항대 라인까지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지금 현재 1차적인 지지 라인이 5,400만 원대 구간이 있다. 그 라인까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횡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비트코인이 이 박스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알트코인들의 순환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알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살짝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안 올라가요. 오늘 코인들이 순환 상승도 그렇게 크게 안 오고 대부분 코인들이 파란색이 많고 비트코인도 내려가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비트코인 기껏해야 0.38% 내려갔고요. 또 비트코인 5천만 원 돌파했을 때 새롭게 5천만 원 돌파했다라고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같이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5,600만 원까지 이제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장세, 쉬어가는 장세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은 되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동론적인 관점에서 단기적인 흐름부터 중장기적인 관점까지 좀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의 시점이 우리가 좀 추세가 바뀌기 위한 흐름에 놓여 있다, 그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과거의 이 저항 라인으로 여겨졌던 지금의 부분이 이제는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인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 며칠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알트코인들은 어떤 게 투자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 특징 코인은 일단 솔라나 좀 다시 들고 왔어요. 아무래도 솔라나가 꾸준히 상승을 이어줬는데 지금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좀 중요한 라인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를 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제 솔라나를 선물 상품 출시를 좀 검토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알트코인 선물 계약 상품을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알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는 가격 지수 및 규제 관련 문제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솔라나와 카르다노, 에이다죠. 이 두 개를 좀 거론을 하면서 만약에 선물 상품 출시가 된다면 두 가지가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단 규제가 좀 지금 당장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통과하는 게 좀 시급해 보여요. 규제의 경우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알트코인 관련 규제가 조금 많이 불확실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들은 이미 대중적인 코인이고 너무 부피가 크고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규제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외의 알트코인들은 규제가 확실하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제가 먼저 확실하게 잡힌다라면 좀 고려해 볼 수 있고 출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 솔라나가 16만 7천 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 떨어지는 정말 굳건하게 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이 피보나치 기준으로 0.236과 0.38이 라인에 좀 들어왔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14만 원대부터 17만 원대까지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금방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횡보도 뭐 거의 있더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말 그대로 이어지면서 17만 한 4천 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매물대가 확실히 약하다라는 것 자체가 다음에 이어졌을 때도 그 매물대를 지금 뭐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17만 4천 원을 좀 계속 뚫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17만 4천 원을 뚫는다라면 그 밑에 매물대처럼 0.382 라인부터 0.5 구간까지가 또 매물대가 빈약합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초반에 상장했을 때 약간의 하락 이후에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매물과 그리고 최근에 떨어졌을 때 매물, 이 매물도 상대적으로 많이 적거든요. 거래량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이때는 거래량이 조금 있지만 이 내용들은 아무래도 여기서 많이 해소가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떨어질 때 이 매물들은 아무래도 홀더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홀더가 꾸준히 이어갔을 가능성도 높고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17만 4천 원대 계속 두드려주면서 뚫어준다라면 가격 급등하기가 좋습니다. 아마 20만 원대까지 좀 보이는 가격이다. 현재부터 아마 주당 2만 6천 원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좀 메리트 있는 코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20만 원을 뚫는다라면 아무래도 20만 원부터가 조금의 이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라인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제가 이렇게 체크해 드린 라인들인데, 물론 이 라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위에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데 이 라인까지는 조금 도전해 볼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장의 추세가 너무 좋고 좀 더 길게 들고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 22만 5천 원까지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코인이다. RSI도 계속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신다라면 솔라나 메리트 있고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좋은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이 상품 거래를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차트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금이 이 매물대를 살펴봤을 때 중요한 저항 라인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공략 코인들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제가 공략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이 공략 코인을 선정하는 게 오전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선정을 하고 방송국에 오는 동안에 이미 제가 생각한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 코인을 제가 대신에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 코인을 공략 코인으로 가지고 왔고, 또 이 코인이 만약에 이럴 때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때 재매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재공략하는 그런 좀 의미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던 코인을 우선 보라였고요. 보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잘 올라가서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목표가 라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달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코인들이 올라가냐?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투자자분들 항상 차트를 보실 때 그냥 가장 밑에 부분 보이시는 곳에 가장 밑에 부분을 한번 찍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쭉 보니까 이 라인에서 찍었는데 이 라인은 예전에 밑꼬리를 받고 지지받았던 구간과 일치하다. 자, 이것만 우선 확인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멈췄는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봤더니 이 빨간색 예전에 62동 평균선이라고 그랬는데 62동 평균선에 멈춰있네요. 자, 이렇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찍었더니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저항을 받고 내려왔던 구간들이 있어요. 자, 보니까 내려왔죠. 그렇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인에서 첫 번째 라인 구간이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 1차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 실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부분 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하기는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코인들이 같이 눌리고 있는 시기라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찐 반등이냐 아니면 잠깐 올라가는 데드캣 바우스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걸 본 다음에야 이 코인에 관심을 좀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올라갔다. 그럼 예전에 저항대 라인까지 뚫어줬는데 그 저항대 라인에서 한번 음봉이 나와주면서 저항대 라인인 걸 확인 또 시켜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눌리면서 어디까지 눌렸냐. 자,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지지를 받고 여기까지 쭉 올라왔어요.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 구간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지형 캔들이 쭉 나와주면서 십자가 모양의 캔들 여기 보이시나요? 음봉 이후에 아래에서 십자가 모양의 캔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매수 매도가 지속적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새롭게 매수세 라인이 들어오면서 싸우다가 돌파를 합니다. 돌파하면서 저항대 라인 한번 멈추죠. 종가 받고 어제 이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돌파하는 시점에서 거래량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없고 늘어났고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예전의 저항대 라인을 새롭게 돌파해준다. 그렇다면 오늘 시가 이전에 이런 코인들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오늘 시가 이전에 이 캔들이 있기 전에 노려봤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저항대 라인 돌파하고 혼자 빼꼼하는 캔들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음봉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음봉이 나와준다. 여기서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저항대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저항대는 새로운 지지 라인이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이 저항대 라인으로 지켜보고 한번 노려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가져갔더니 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냐. 지금 쭉 보도록 할게요.
이 라인이 과연 예전의 구간과 일치하는 구간, 저항대 라인이 있냐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보니까 예전에 여기서 저항받고 돌파를 했었고 저항받고 내려왔었네요. 이 박스권 라인에서 지금 정확하게 그 라인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보라를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고점 매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코인들을 언제 매매해야 되냐? 오늘 종가까지 일단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다가 이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 이 밑에까지 1,300원까지 손절가를 보시고 그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제 밑에까지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어딘지 확인하고 다시 그 라인을 돌파할 때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그것만 보시고 지금은 저항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선 근처에서 매수하는 건 맞지만 이 선 근처에서 저항 라인에서 이 돌파될지 모를 때 올라갔다라고 매수한다면 이 라인이 내가 사는 곳이 가장 큰 최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돌파하고 안착하고 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라. 지금도 이 라인을 계속 싸워주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저항대 라인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이제 그날의 공략 코인들을 오전 8시, 7시, 8시경에 이제 선정을 하는데 오늘 비트마루님께서 선정해주신 보라가 1시간 채 안 돼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가를 이미 달성한 상태이긴 한데요. 이런 특징을 가진 코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 급등을 앞두고 도지형 캔들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매수와 매도를 싸우다가 거래량이 좀 받쳐주면서 큰 상승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 코인들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진입은 살짝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공략 코인도 사실 제가 대본을 10시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10시 반에 니어 프로토콜이 또 달렸더라고요. 네.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매수가는 28,000원대에 한번 매수하라. 그러면 한 매도가를 한 23,000원으로 한 약간 10% 정도 넘을 수 있는 가격을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보내드리고 한 30분 채 안 돼서 바로 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가격은 충분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니어 프로토콜이 22,200원대, 현재 23,000대를 좀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매물대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매물대를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좀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니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장을 하고 상장보다 밑에서 더 떨어진 가격을 유지를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기를 이제 저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고점과 피보나치를 한번 이었을 때 현재 0.786 라인까지 아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0.786 라인을 보시면 자 0.618, 0.786, 1 라인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이 라인들이에요. 매물대가 상당히 빈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약하다라는 뜻은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급등하기에 너무 좋은 코인이다. 근데 어제 때마침 또 급등을 통해서 매물대가 약한 부분을 또 뚫어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10시 반쯤에 갑자기 또 매물대가 빈약한 부분을 또 공략을 통해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좀 다소 내려와 있지만 현재 이 22,000원, 이 가격이 28,000원까지 다시 회복이 된다라면 다시 23,000원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손절가를 0.618 라인으로 좀 잡고 싶은데 0.618 라인보다 조금 높이 19,000원으로 손절가 라인을 잡고 좀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추세는
RSI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꾸준히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의 하락이 있지만 이런 하락이 있어야 다시 그걸 꼭지점으로 잡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니어도 약간의 하락을 통해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또 상승을 통해서 또 좋은 모습을 이어갈 거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만약에 23,000원을 좀 뚫게 된다라면 그때부터는 좀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또 뭐다? 24,500원 이때 가격이거든요. 24,500원까지 또 충분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준비해주신 두 가지 공략 코인 모두 몇 분 안 되는 시간 동안 공략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일찍 이런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신다면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 보이시는 투더 골드문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 검색창이죠. 녹색깔 검색창에 이제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코인 한수님께서 무료 방송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들 알아가시고 또 실시간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들, 지금 어떤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코멘트들까지 직접 전문가님들께 질문하시면서 매매 전략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